자,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. 어떤 내용들, 어떤 포인트가 담겨 있을지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이 저희 화요일 날 투자의 신 시간으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. 아마 저는 월요일 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 그런 분하고 같이 둘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2시간 동안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, 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미니 강의만 갖고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, 제가 내일부터 아마 배워야 산다를 할 거예요. 그러면 배워야 산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은 반도체 쪽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1분기 적자 예상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. 엄밀하게 따지면 뭐 SK하이닉스는 적자지만 삼성전자는 전체 통으로 합치면 적자는 아닐 거예요, 아마.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흑자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반도체 쪽만 보면 적자일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1분기 적자 예상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.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우리 저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, 2위가 SK하이닉스, 그리고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적자를 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자가 나면 아마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꼭 적자 난다고 나쁜 거는 아닐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CEO 분도 그렇고 워낙 좀 우리 안 좋아요. 되게 안 좋아요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산도 했죠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그거 자체만으로는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. 다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의 전망치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이쪽에서 향후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단기적인 주가는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요 3분기 정도부터는 이 D램 쪽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 자료도 좀 나와요. 그러니까 뭐 3분기부터 좀 좋아진다라고 뭐 그렇게 실제로 뭐 나중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습성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보시면 이 가장 좀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좀 잠깐 나왔던 챗GPT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자,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요. 뭐 케이팝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밑에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운영을 하고 만들려 그러면요. 자, 이 사양이 높은 고사양의 서버용 D램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죠. 마진도 높고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. 그리고 뭐 지금 휴대폰 수요도 조금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를 조사하는 대만 쪽에 기관이 있습니다. 그쪽에서 나온 건데요. 이 D램 수요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뭐 공급이 훨씬 많죠. 위에 빨간 선이 공급입니다. 그리고 파란 선이 수요예요. 자, 그런데 공급은 점점 줄고 한 3분기 정도 가게 되면 여기서도 수요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역전이 되죠.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가격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뭐 D램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
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할 겁니다. 자, 근데 DRAM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. 그렇다면 아까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해 보면 바닥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근데 뭐 저는 이쪽 뭐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지금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 그러죠. 2042년까지 3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뭐 이게 금액이 뭐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이 목표는 뭐냐면요.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겁니다.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쫓아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대만의 TSMC죠. 근데 지금 못 쫓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. 이 TSMC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.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저 TSMC로 물량을 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한테 뭐 실제로 도용을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요. 이 로직을 넘겨준다는 거, 반도체 설계도 로직을 넘겨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.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굉장히 생태계를 많이 키워왔습니다. TSMC가 아주 작은 기업일 때 그때부터 팹리스 업체들하고 이런 쪽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이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는 작은 나무는 살 수가 없죠. 삼성전자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팹리스 생태계들 뭐 이런 것들이 조성될 만한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된 게 맞아요.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들 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 다 합쳐도 한 150개 남짓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하다못해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팹리스 업체를 좀 거느리고 있어요. 대만은 뭐 말도 할 거 없고요. 자, 그래서 이쪽에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 그 생태계 중심에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. 이 팹리스라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를 거의 설계하는 그런 쪽이 대부분입니다. 자, LX 세미콘 요거는 뭐 오늘 좀 너무 올랐더라고요. 오늘 뭐 저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모습이라서 뭐 오늘 움직임은 OLED 구동칩이기 때문에 구동칩하고 관련돼 갖고 OLED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따라 같이 강하게 올라온 거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 팹리스 쪽이 가장 강한 기업은 LX 세미콘이다.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LX 세미콘이 지분 10%를 약간 넘게 보유하고 있는 텔레칩스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.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LX 쪽이 지분 갖고 있기 전부터도 굉장히 튀는 그런 기업이었어요. 예전에 차량 반도체 1위 업체가 NXP였었는데요. 그 NXP가 현대차에 납품하던 물량을 일부를 이 텔레칩스가 뺏어온 전력이 있습니다. 그만큼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. 거기다가 LX 세미콘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안정성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가전 쪽들 지금 뭐 사물인터넷, 스마트홈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회사마다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. 기술 표준이 다 틀려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. 뭐 그렇다면 거기에 저 가전제품에 MCU 칩을 설계를 하고 있는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세 종목 다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 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